네,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전에 검찰개혁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할지 여부부터 이후 신설될 중수청 관할을 어디에 둘지 등 쟁점인데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안이 최종 어떻게 도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최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중국 전승절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행사가 있었고 오늘도 이제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북중러 정상을 우원식 의장이 만났습니다. 이제 열병식 전후해서 차례로 만나서 뭐 회담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짧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는 악수를 하고 짧게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10월 말일에 거기에 좀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푸틴 대통령에게는 이제 130개 기업이 우리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이제 요청을 하고 또 김정은에게 남북이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길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의장이 나라를 대표해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뭐 물론 수인사했다, 뭐 악수했다, 잠깐이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 의장님이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 할 때,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7년 전이라고 그렇죠. 그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얘기도 하고 본인이 또 실향민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못 나눴지만 그렇게 또 인사를 나눈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어요. 주목되는 게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우 의장님께 그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만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저는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아니면 판문점에서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만남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이거는 100%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만약에 우 의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전달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꼭 전달이 안 하더라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가 꼭 이제 우원식 의장과 직접적으로 대화가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은 그런 의사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승절에서 잠깐 만난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만남을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어제 그 80주년 중국 전승절 기념 퍼레이드 열병식은 세계 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 골자는 반미연대 세력화입니다. 그래서 북중러 삼각동맹을 결속하는 그리고 화면에도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물론 우리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초청을 받아서 현재 방문한 것은 뭐 경제적인 실리 외교에 따라서 뭐 상당히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적군이든 아군이든 일단 실용적으로 어떤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는 일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지 않습니까? 한미일 상호 어떤 협력 관계가 공고히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신냉전 체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덧붙인다면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도 우리가 선보일 수가 있고 어제 김정은 사실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고 적장은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년 만에 다시 봅니다 해서 인사한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맹 비난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왜 김정은 적장 소위 말해서 북한이 지금 우리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핵 개발을 하고 그리고 지금 4대 세습까지 기도하고 있고 또 북한의 3대 세습의 독재자인 김정은과 재외 인사를
그렇게 가서 했냐. 네. 그런 뜻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맹비난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개혁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오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상당히 그 토론이 열띠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뭐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안은 기존에 이제 검찰청을 이제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이제 분리해서 기소만 전담하는 이제 공소청을 두고 수사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제 두어서 거기에다 이제 맡기는데 중수청을 또 어디에 둘지.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을 이제 할지 말지 이거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토론들이 벌어졌는데 오전에 공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 예. 제가 이견이 없다는 건 당 정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행정부 사이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검찰에게 수사 보완 요구권을 둘 거냐 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9월 말에 통과를 시키려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일단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그럼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더 논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 조직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라고 하는 두 개의 청으로 나누는 문제, 여기까지가 9월 말에 추진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문제는 또 논의를 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뭐 예컨대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문제라든지 보완 수사권 요구권을 주는 문제, 이 문제는 이번 9월 말에 통과되는 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정 간에 큰 이견이 없다. 네. 마치 언론들은 당정 간에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행안부에 둘 거냐 아니면 법무부에 둘 거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행안부에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제 의총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거기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 중수청을 뒀을 때 이 수사 권력 기관들이 너무 한 곳에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적으로 견제할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9월 말까지 통과되려는 안의 핵심 정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부분,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공소청은 법무부에 산하에 두는 것,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 논의가 될 거니까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월 말까지 그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9월 26일인가요? 본회의 때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9월 25일? 25일인가 6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예, 25일 날. 네. 오늘 이제 공청회에 이어서 내일은 입법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이번 주 일요일에 아마 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안을 확정할 일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얼개를 짜고 그 후속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입법을 해나간다 이런 이제 계획인 것 같아요. 야당에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해체 법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야당은 근본적으로 검찰 개혁 반대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검찰이 부족하면 특검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검찰권을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3대 특검을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한 것이 역사상 유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왜냐하면 국수위, 국가수사본부 1년 예산이 최소 1조 4천억 든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25일 날 정부조직법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이 다 끝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정청래 대표가 네. 공약했던 대로 지금 추석이 오기 전에 이것이 완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커졌는데 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NCND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박균택 의원은 어쩔 수가 없었다. 내부에서도 상당히 있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수청을 이제 검찰개혁 4법을 해서 만약에 법무부에 두면 예. 공소청과 중수청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다 장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수사기소 분리에 그치는 우려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고 만약에 행안부가 중수청 권한을
가져온다면 예. 중수청의 권한남용을 행안부가 행정부처가 이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기에서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법사위도 자동적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지금 보면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은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동안 하면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검찰 개혁이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예.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상당히 허점이 많을 것이고 예. 예산도 예산 마음대로 1조 4천억이 드는데 훨씬 더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예산도 많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고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예. 지금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결국은 이제 강론이라든지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제 미비점을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공청회에서도 이제 추미애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이 약간 이제 설전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간사로 이제 선임을 하려고 했고, 어제 이제 간사 선임안을 이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공청회안을 하는 자리지,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어제 설전이 있으면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뭘 한다고 이런 이제 발언을 두고 상당히 격하게 대립이 됐고, 오늘은 급기야 이제 민주당과 혁신당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의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징계해야죠. 이어지고 있는데, 예.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무슨, 저는요, 이게 국회의원에서 품위가 있는 겁니까? 초선들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 국회의원은요, 초선이든 오선이든 똑같은 거예요. 예. 뭐가 다른 거죠, 대체? 본인이 국회의원 좀 더 많이 해서 뭐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시면 그러면 본인의 말이 옳고 초선들의 말은 틀리는 겁니까? 저런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초선들은 더 황당한 건 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옆에 앉아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이 무시당하는데. 아니 이게 국회의원이면 저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 대표로 국민들이 뽑아서 보내준 그래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리해서 예. 정치 잘하라고 보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선이면 더 무게가 있고 더 많은 발언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국회법이 똑같아요. 국회의원은 오선이든 초선이든 재선이든 그게 무슨 차이냐고요. 저는요,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도 늘 저렇게 자기보다 좀 선수가 낮거나 자기보다 좀 권력이 없거나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런 발언을 대놓고 저렇게 하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뇨. 가만히 있으라뇨.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예. 어쨌든 발언은 그렇게 이제 잘못됐죠, 분명히. 징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그 발언의 어떤 발단이 됐던 간사 선임 안건을 이제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러니까 간사 선임 문제도 추후에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올라 있는 사안들이 있었고 추미애 위원장이 그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부터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올라와 있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논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란 사태 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그 앞에서 가지고 반대하고 막아서고 이런 행동을 했던 분이 또 나경원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보면 이분이 과연 법사위의 위원으로 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나중에 저는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각 당에서 간사를 추천하는 것을 끝까지 안 해주고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그럼 좀 기다리면 되는 문제를 이걸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초선들에서 막말 같은 말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 문제이지 오자마자 이런 문제 가지고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발언의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도 좀 충돌했고 오늘도 상당히 또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글쎄요. 언론에서는 주목하지만 저는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네.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 논쟁이 다르지 이것이 법을 어기고 국회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보다 더한 막말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본회의 단상에서 불체포 특권을 인식해서 정말 심한 어떤 유법적인 말도 많이 하는데 이런 말보다도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유구무원이라고 애초에 얘기했고 원인 제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식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회법의 기본 정신과 국회 관행의 역사를 보면은 합의와 협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 간사는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면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제일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의리지 않습니까? 네. 어떤 상임위원회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할 때도 여당과다 한 명 추천하면 통상적으로는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번도 이것에 대해서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상식의 정치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이렇게 유발한 것이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 방해, 야당 의원 발언권 박탈, 그리고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회의 운영 강행 이런 것이 결국은 국회법 50조에 보면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교섭단체 대표 의견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49조 2항에는 의사 일정을 위원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고 국회법 60조 보면은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서 횟수 시간 제한 없이 발언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국회법을 무시하고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사보임이 돼서 처음 가서 간사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니까 홧김에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말도 다선 의원이고 절제돼서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쌍방과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 선임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열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앞서 낭만 강선호 의원 때와는 달리 대체로 이제 정책 위주의 질의가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여성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 간음죄 여기에 대해서 도입 의사를 밝혀서 이제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제 있었던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때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어갖고 상당히 본인이 많이 이제 사과도 하고 하는 모습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두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청문회 결과는? 저는 두 분 다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청문회가 참 다행이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가. 그런데 전혀 특별한 문제 없이 그렇게 정책이 잘 얘기가 됐고 저게 바람직한 청문회 모습이죠. 사실은 국민들이 저걸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래서 저는 원민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임명이 될 것 같고요. 청문 보고서 채택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규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공격을 많이 했죠. 물론 최규진 후보자의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주운전 전력도 그렇고 물론 그게 음주운전이 최근에 있었던 일이랑 한참 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운전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걸 이제 반성하는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본인이 또 벌금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SNS 글을 올린 거, 물론 본인이 올린 거라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걸 이렇게 링크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과한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요소가 교육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에 방해가 되거나 큰 흠결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사과하고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만약 국민의힘은 반대할 수 있는데 청문보 채택을 그렇다 하더라도 임명을 하는데 큰 문제로 여기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두 분 다 대통령이 임명해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통령 임명권자가 상당히 고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난번 강선호 후보자 낙마 때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두 번 연속 또 낙마시키기에 부담된다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음주운전 경력도 일단 있고 그것은 일반 교사들과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교사에서 교장으로도 안 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을 장관, 사회복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거셀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념 편향, 정치 편향 이런 것들 어떤 그동안의 삶의 궤적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다고 봤을 때는 교육부 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명 취소를 하는 것이 저는 옳겠다고 생각이 들고, 네. 원미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도 일정 부분 있고, 다만 지금 특검이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 지금 하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10시에 와서 압수수색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여야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인권 전문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청문을 봤을 때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 그리고 거버넌스 기능 강화, 그리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교직폭력 대책 강화, 아이돌모 서비스 확대, 이런 정책적으로는 네. 상당히 짜임새 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정도면 임명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청문회가 쭉 진행이 됐고 19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인데 마지막 퍼즐을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